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15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국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2% 빠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밤을 샜어요. 어제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매매 기법 같은 거 꽂힌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막 개발하고 백테스팅 한다고 밤을 새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오늘 막 아침부터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리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좀 타이밍이 늦었어요. 무슨 타이밍이 늦었느냐? 국장 경계경보 발령을 내리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전 리딩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게 책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깼는데 깨서 보니까는 국장 흐름이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게 이제 오전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11시 바로 전에 우리 무료 회원님들께 텔레그램으로 국장 경계경보 1단계 발령 또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까지 국장 너무 좋았었죠. 너무 좋았는데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상당히 좀 위험하게 마감을 했다. 단순히 빠지면서 마감을 해서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오전 11시에 경계경보 사인을 무료 텔레그램에 올려드렸고요. 그로부터 코스피는 정확하게 최저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빠졌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7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파생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기대 수익이 크겠죠. 그죠? 제가 지수 방향성을 지금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유튜브 더보기 보시면은 텔레그램 주소가 나옵니다.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 경계경보 발령을 총 오늘까지 3번 드렸습니다. 3번.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언제 드렸냐면은 목요일날 이날입니다. 그죠?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 오전 9시 반인가요? 그때 제가 경계경보 발령 사인을 드렸었고 텔레그램에서 이때 한번 드렸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게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예, 여기 이날 오후 2시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도 경계경보 사인을 드렸어요. 예, 둘 다 지금 2번 드린 거죠. 오늘 빼면은 2번 드린 건데 이때 드리고서 코스피 2% 빠졌고요. 이때도 거의 1.9%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깜빡하고 조는 바람에 1%다 빠졌는데 원래 좀 더 일찍 드릴 수 있었었는데 피곤해서. 예. 아무튼 지금 이제 총 3번의 경보 발령을 드렸습니다. 그렇고 지금 결과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물론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예,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경보를 해제하거나 혹은 유지하거나 할 생각인데, 아무튼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수급은 오늘 코스피 쪽 수급은 뭐 그나마 양호했어요.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매수도 좀 많이 들어왔고, 그죠? 나쁘진 않았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은 너무 안 좋았죠. 그죠? 네. 자, 전체적인 수급 추세를 한번 볼 건데요.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그죠? 네. 보시면 어제 이틀 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어제 본회의도 통과했죠. 그죠?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이제 아직 완벽하게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만은 3% 룰이라든지 이자의 어떤 충실 의무 강화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거기에 화답을 하는 것처럼 어제 외국인들 강력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어제 너무 좋았어서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물론 어제 분봉상 과열이었어요. 네. 이제 저희 유료 회원님들께도 제가 분봉상 과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초반에 빠질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경계경보 발령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적당히 빠졌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수급은 뭐 코스피 쪽의 수급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코스닥은 대량의 매도가 나왔다. 보십시오. 여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한 달 내 최대로 매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예, 최대 매도세가 나온 거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는 어디? 고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거의 매도만 했어요. 코스닥에서. 계속 팔았습니다. 열심히 매수를 해주는 개인들. 자, 유동성. 최근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최근에 차트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개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개미들이 들어오니까 총알바지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총알바지가 생기는 거예요. 총알바지가. 예.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의 주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국인입니다. 개미? 절대 아니에요. 국장의 주포는 누구다? 외국인이다. 네. 자, 그러면 국장이 그러니까 일반 종목들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목. A라는 종목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이 주가가 오르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할 텐데, 자, 오르기 위해서도 떨어지기 위해서도 외국인들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종목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그죠? 매도, 순매도가 나왔어.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맞죠? 자,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호가창에 보시면, 자, 매수 호가가 있고 매도 호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왼쪽 위에는 매도 호가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일반적으로 매수 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물량들이 가격마다 뭐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사가 있고요. 올사는 뭐냐면 올려서 산 것. 네. 올사가 있고, 네, 깔사가 있습니다. 깔사는 매수가에 깔아놓고 사는 것. 네. 올팔이 있고요. 올려서 파는 것, 비싸게 파는 것. 그리고 던팔이 있어요. 던지면서 싸게 파는 것. 네. 이렇게 4개로 저는 매수 행위를 4개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외국인 주포 입장에서요. 주포 입장에서, 자,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하는 것부터 볼게요. 올팔과 던팔. 올팔을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급하진 않은 거예요. 급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올팔을 합니다. 자, 올팔을 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개미들 입장에서는 추격 매수 잘하죠. 좋아하죠. 그죠? 추격 매수 좋아하죠. 막 올려잡습니다. 개미들 입장에서 막 올려잡아요. 막 사요. 근데 외국인들이 안 던지고 계속 위에다가 걸어만 놓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급락을 하지 않아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미들은 막 매수하는데 외국인들은 매도로 잡혀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물론 이제 세력에는 개인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개인과 외국인으로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목표가가 높아. 만약에 외국인들은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현재가 10,000원이야. 근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쭉쭉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까 굳이? 네, 걔네가 지네 돈 쓰면서 올릴 필요가 없겠는 거죠. 어차피 물량은 저점에서 많이 확보를 했고 12,000원까지 그냥 분할로 막 매도 걸어놓으면 개미들이 알아서, 성격 급한 한국 개미들이 알아서 매수를 해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수하지 않고 계속 매도만 걸어놓는, 매도만 쭉 걸어놔요. 개미들은 막 매수하면서 야씨,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개미가 이겼다 되게 좋아하죠. 네.
외국인을 개미가 이겼다. 개미 매수가 외국인을 눌렀다. 이 종목은 엄청 좋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TP, 타겟 프라이스 찍으면은 그때부터 외국인도 어떻게 합니까? 걔가 목표가 찍었으니까 그때부터는 던팔로 바뀌어. 던팔. 목표가 찍었으니까 던팔. 던지면서 파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미들은 그러죠. 어제 그저께까지 분명히 개미가 이겼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 매수했던 개미들은 매수하자마자 바로 물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게 바로 올팔과 던팔이에요. 자, 매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종목이 너무 싸요. 너무 지수, 우리나라 증시는 참고로 우리 한국 증시의 PBR은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제일 쌉니다. 1배가 안 되죠. 1배가 안 돼요. 1배가. 네. 미국이 한 4-5배 되나요? S&P가? PBR이. 그죠? 우리가 진짜 제일 싸거든요. 제일 싼데 상법 개선까지 됐어.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자, 올사깔사가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니까 어때요? 바닥권에서는 막 그냥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합니다. 괜찮아요. 올리면서 매수해도 어차피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열심히 올리면서 매수를 해요. 올사입니다, 올사. 호가를 위에 물량이 걸려있는 이제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다가. 그 다음에는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해도 외국인이 생각했을 때 좀 비싸. 너무 좀 투머치하게 올랐어. 그래서 여기는 전혀 매수 어떤 메리트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깔사로 전환합니다. 깔사. 그럼 개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올려주는 주체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올려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초바심이 나요. 그죠? 예. 개미들이 근데 막 올려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 쉽게 안 올라갑니다, 개미들은. 쉽게 안 올라가요. 왜냐면은 개미들은 다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그죠? 올려서 하는 개미가 있으면 또 단타 치는 개미들이 워낙 많잖아요. 스캘핑 개미들. 네, 쉽지 않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물량을 주고 있으면서 아까 올팔 위에다가 막 이렇게 걸어놓은 경우에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그냥 밑으로 막 깔아놓기만 한다면은 쉽게 안 올라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깔사, 대량 물량을 계속 깔아놓기만 하고 매수해주지 않으면은 그 종목은 잘 안 올라간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다. 올려서 잡던 개미들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깔사가 된다, 깔사. 그래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잡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행위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국장 수급은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매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점이죠. 고점이다. 고점에서 외국인들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건 당연히 부정적이다.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자, 최근에 그러니까 뭐 좋아요. 저도 사실 국장 간다고 보고 있고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투머치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하지만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게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세예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많이 샀습니까? 작년 고점 대비 고점이 여기였어요. 작년 고점. 근데 지금 저점 대비 외국인들 얼마 안 들어왔어요. 그죠? 막 유동성 상승고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왔다. 여기저기서 막 뉴스 떠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차트 제대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죠? 외국인들 얼마 안 샀어요. 최근에 조금 매수한 건 있죠. 최근 들어서. 그죠? 예. 근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개미들의 단치죠. 개미들의 단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올팔. 정말 싸다고 생각했으면 저점에서 왕창 샀을 거예요. 근데 왕창 산 흔적이 별로 없고, 그죠, 여러분? 주가는 이미 전고점 뛰어넘었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무서운 건 뭐냐면, 신용잔고는 지금, 자, 작년 최고치가 여기였었어요. 신용잔고는 작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지금 신용 엄청 땡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작년 고점을 뛰어넘은 시용장고, 그리고 작년 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그리고 작년 고점을 한참 뛰어넘은 주가. 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맞죠? 저 항상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이 썩 예쁘지 않게 끝났다 이 말이죠. 마침. 예. 물론 뭐 또 잠깐 빠지고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주봉을 일단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만 딱 들어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오죠,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네. 분명히 지금 뭔가 조금 언밸런스한 거,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죠? 자연스럽진 않잖아. 예. 외국인들에 의해서 정말, 만약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정말 이 정도 작년에 뭐 반 이상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그래, 뭐, 외국인이 매수 많이 했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주가는 단기 신고가고, 시운장고도 지금 신고가를 찍었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얼마 안 들어왔고,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차트를 좀 볼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이 주봉을 보시면, 이번 급등장이 시작된 이후에 첫 음봉이에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이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캔들 기준으로는 지금 첫 음봉이 나왔다.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양봉 랠리가 드디어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양봉 랠리가 끝나고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급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증시에. 차트 분석에 있어서 무조건 100% 이런 것들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죠. 100%가 없으니까 사례를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작년 7월입니다. 양봉 랠리 나오다가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하네요. 그죠? 또 3월달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2023년도 말에도 양봉이 3개 나왔다가 음봉 나오면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양봉 4개 나왔다가 음봉 나오면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양봉 4개 나왔다가 음봉 나오면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양봉 몇 개 나왔나요? 양봉이 5개 나왔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5개입니다. 양봉이요. 주봉 기준으로. 자, 이때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때도 5개네요. 그죠, 여러분들? 네. 여기 하나, 둘, 셋, 3개. 여기 4개. 그죠? 여기 하나, 둘, 여기도 4개.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근데 이번에 5개. 그리고 이번에 주봉도 보면은 윗꼬리가 제법 길게 달렸습니다. 안 좋죠? 그죠? 네. 안 좋죠? 자, 이래도 부족합니까? 부족하시면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 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로금리 및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자, 한참 증시 좋을 때입니다. 자, 그때 볼까요? 양봉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공교롭게도 똑같네요, 지금이랑. 그리고 음봉 나오자마자 박살났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가 진짜 진정한 찐 유동성 장세죠. 그죠? 여러분,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양봉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나 나왔어요. 10개나. 10개나 나왔습니다. 지금 몇 개? 5개. 그리고 이때도 첫 음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어요. 탄력이 둔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뭔가 조금 느낌이 옵니까? 네. 저는 저희 회원님들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고점 돌파구나.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갑자기 급락이 나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올려드리는 마감 브리핑 내용에 보면 항상 적혀있는 문구가 있어요. 갑자기 2% 이상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지수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하게 되면 종목들도 손절이 나올 거다.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데미지가 없게끔 비중 조절하셔라. 너무 절대 무리하지 마라. 과감하게 비중을 실을 때가 언제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다.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금요일 7월 4일 금요일 기준으로는 국장 뭔가 조금 쎄하다. 네, 조금 쎄하다. 살짝. 네.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지수는 추가 하락이 나와서 21일선 짙은 녹색 있죠. 21일 평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깰지 지지받을지는 저도 몰라요. 신이 아니니까. 근데 최소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이 녹색 20선 찍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선주,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주도 섹터들, 조선주, 방산주 최근에 이미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오늘 어떻게 되니? 현대해포는 오늘도 급락이 나왔고, 저기 뭐야, LIG 넥슨도 역시나 하락을 했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확실히 6월부터 해가지고 꺾였습니다. 주도주 흐름이. 원래 주도주가 빠지면은 지수도 주는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주도주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텼던 이유는 수단매. 최근 바닥주들도 막 LG화학이라든지 막 포스콜딩스 이런 애들이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그 빛을 못 봤던 바닥주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바닥주들이 최근 들어서 막 올라왔거든요. 이게 바로 순환매죠. 그러니까 주도주 쪽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바닥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거예요. 순환매. 그죠? 그것 때문에 조금 그나마 지수가 버텼던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오늘 기준으로는 조금 위험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볼 건데요. 자, 코스닥도 지금 좋지 않아요. 코스닥은 사실 뭐 코스피보다도 더 약했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이미 21선 찍었어요.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이탈을 한 겁니다. 21선을. 기술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주봉을 좀 보실 텐데 주봉 안 좋아요. 자, 보시면은 위에 레드라인 보이시죠? 네, 레드라인 돌파 시도를 했으나 좀 무겁게 느껴지는 느낌이죠. 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히 이런 흐름이면 아직은 급락한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다음 주나 뭐 한 2주 내로 코스닥이 블랙라인, 요것도 얘가 만약에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20주선, 여기 20주선까지도 급락을 할 수 있어요. 네,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어디까지 열려있다, 여러분들?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745포인트, 여기 이 부분 열려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이 부분까지. 아이고, 다시 코스닥은 여기까지 열려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정도까지 열려있는 겁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아직은 뭐 음봉 하나만 가지고 장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신용장구가 최근에 쭉쭉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그죠? 이해되시나요?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코스닥 지수 월봉을 볼게요. 네. 코스피는 사실 맥점 이제 저항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는 당장 뭐 딱 걸리는 차트상으로 걸리는 어떤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코스닥은 달라요. 코스닥은. 자, 코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위에서 지금 뭐 선들이 많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에도 걸리고요. 네, 핑크 블루에도 걸리고 이 레드라인으로 걸리고 여러모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강하게 뚫기 전까지는 코스닥은 강하게 딱 뚫기 전까지는 얘는 안심할 수 없다. 아셨죠? 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이게 추세 전환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뚫어주면은 그때는 긍정적이죠. 그러면은 진짜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를 보게 되면 그때 보세요. 자, 바닥권에서 밑에서 여기죠,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인데 이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블랙도 뚫고 핑크, 블루 한 번에 다 뚫어버려요. 하지만 지금은 못 뚫고 있잖아요. 블랙, 핑크, 블루 한 번에 못 뚫잖아요. 그때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제로 금리의 약정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막 코스피 5천 간다 막 한참 난리 나고 있는데 고객의 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못 뚫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도 지수도 아닐 뿐더러 못 뚫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코스닥은 거시기 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다음 주에 충분히 급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돌파도 나올 수 있는 다 가능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오늘 왜냐하면 저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전 장대 음봉은 아니니까. 그죠?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윗꼬리도 아랫꼬리도 둘 다 달린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서는 다음 주에 빠진다, 올라간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일본과 연계해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어 보인다. 당장 빠지면은 뭐 바로 원웨이로 툭툭 빠지진 않아요. 그럴 장은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빠지면 여기 핑크 일봉상 봤을 때 핑크도 있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빠지면 또 튕기고 할 겁니다. 튕기면서 최대한 빨리 관건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 라인들에서 튕기면서 최대한 빨리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 돼요. 20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20선이. 그래서 20선 위로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가도 하루 이틀 만에 빨리빨리 올라오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리해보면 추가락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근데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다.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고 일단 지지받는 흐름을 보면서 어디까지 빠지고 또 제가 경계경보 발령 내리던 것처럼 주가가 또 반등 나오는 흐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안정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텔레그램 통해서. 자, 텔레그램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보시면은 나와요. 이미 텔레그램에 입장하신 분들은 상관없겠고요. 네,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가지고 지수 관련 정보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시전도 있었어요. 수익 시전도 한 4개 있었나요 오늘? 수익 시전도 했고 손절매도 있었습니다. 네. 손절매도 있었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했고 주식도 좀 줄였습니다. 지수가 좀 거시기 해서 종목도 좀 줄여놨어요. 신규 매수도 한 거 있는데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밤에는 미증시는 휴장이죠. 네, 오늘 금요일 밤 미증시는 휴장이고요. 휴장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이에요. 지금 신고가잖아요. 근데 S&P 500 지수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S&P 500 지수가 잘 보세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지, 즉 종가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간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연속이고요. 그리고 양봉이 몇 개? 무려 6개입니다. 투머치죠? 그죠? 기술적으로 너무 부담이죠, 이거. 그죠, 여러분? 이거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쉽게 이게 유지가 될까요? 기술적으로 이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그러니까 솔직히 매일 어떻게 양봉이 나오겠어요, 기술적으로. 거기다 신고가인데.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느껴지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미증시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7월 증시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제 나왔던 경제지표는 뭐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의 그 시장 매크로의 메커니즘은 금리 인하 확률에 지금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고용도 둔화가 돼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기 뭐예요, PMI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둔화되고 있구나, 좀 슬로우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래야 파월이 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가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고용도 떨어져야 되고, 경제지표도 둔화돼야 되고, 물가도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안심하고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나온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실업률은 오히려 낮게 나와버렸죠. 그죠? 실업률은 낮게 나오고, 네. 예상외로. 너무나 지금 경제 상황이 겉으로는 너무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좋게 보여진다. 이런 상황이니까 파월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아직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경제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다시 떨어졌어요. 7월달에. 네. 어차피 7월달은 동결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달이죠. 지금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얼마로 잡혀 있는지.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 페드워치 기준으로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네요. 네. 현재 7월달은 원래 7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40% 이상 나왔었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40에서 한 50% 이상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애매한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4, 50% 이상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닌가? 3, 40%인가?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제 경제지표 발표되고 나서 너무 좋게 나오니까 확 떨어져 버렸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율이 66%.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왜? 경제지표가 좋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발을 동동 구르겠죠. 파월 저 새끼가 말이야. 멍청한 게 말이지. 맨날 늦어 터져가지고 맨날 욕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파월을. 예, 당장 잘라버리겠다면서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뭐 물가가 관세에 따른 물가가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가 이제 언제? 다음 주에 나온다. CPI. 그죠? 다음 주가 정말 진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그 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주에 잠깐만. 다음 주 며칠이니? 7월 CPI가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구나. 다다음 주네. 다다음 주. 다다음 주네. 다다음 주 여러분. 그죠? 그쵸. 지금이 7월 초니까 맞아. 다다음 주죠. 지금 보면은 언제냐면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7월 15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일 정도 남은 겁니다. 남은 건데. 아무튼 만약에 그러니까 다들 지금 7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 2월, 3월 달부터 막 부과됐던 그 관세가 7월 달 CPI부터 조금씩 반영이 될 수 있다. PCU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잘 나오면,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정말 큰 호재가 되죠. 근데 진짜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고 물가가 뚜렷하게 올라가는 게 감지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